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최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코어텍스 엑스소어 솔루션을 활용해서 보안관제 및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어 솔루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어 솔루션 중에 저희 회사 제품 코어텍스 엑스소어 솔루션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크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제 자동화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성공한 국내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실제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플랫폼으로서 저희 회사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캡처한 이미지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컨텐츠 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위협 사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AR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그 전에 웨비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요즘에 보안관제 센터에서 그 많은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제의 영역도 네트워크부터 엔드포인트 또 솔루션도 머신러닝 다양하게 이제 도입을 하시면서 탐지를 얼마나 잘 할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렇게 고도화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보도 많이 탐지가 되긴 하고 또 그 전에 몰랐던 것까지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이후의 작업들,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후의 작업, 분석하고 대응하는 일들을 얼마나 이제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로 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어떻게 보면 사후 분석 포인트로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이 SOAR 솔루션에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AR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가트너에서는요, SOAR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단일 플랫폼에서 사고를 대응하는 인시던트 리스판스의 기능,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능, 이 3가지 기능을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거를 SOAR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마켓 리서치 보고서에 의하면 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그 그림에 보시면 저 3가지 기능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웨비나 할 때 윗부분의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TIP의 기능, 어떻게 SOAR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제센터에서 이 SOAR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될 거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고객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두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실제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마다 SIEM 제품을 활용해서 관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SIEM은 다양한 로그들, 이벤트들 분석해서 정말 이거는 경보야, 위험해 라고 해서 이 경보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작업들을 보안 분석가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체크도 하고 해서 이게 분석하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 SOAR 솔루션이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 관제할 때 업무가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시스템들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들이 이 디지털화된 플레이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하고 나면, 이 IP는 위험해 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위협 인텔리전스로 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OAR의 정의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 SOA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희 회사의 제품 코어텍스 엑스소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장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어텍스 엑스소어 솔루션은요,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데미스토라는 솔루션을 저희 회사가 2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모 그룹사에 이제 판매가 돼서 그룹 관제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 데미스토라는 솔루션은 가트너에서 정의한 기능들을 가장 충실히 구현한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특장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지금 하단에 여러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솔루션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들하고 유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플레이북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된 많은 컨텐츠, 플레이북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타 제품에 비해서 가장 많은 플레이북,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약 700여 개 고객들이 이미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관제, 운영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주요 모듈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그룹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솔루션이 이제 입력값으로 받는 게 크게 보면 경보, SIM에서 발생하는 경보도 있지만 각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해주는 피드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보는 이미 다들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분석 관제 요원들 간에 또 협업을 하고 또 티켓팅 관리를 케이스 관리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SOA의 기능을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우측에 보면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가 있는데요. 단순히 통합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양한 인텔리전스 등 IOC 정보들 아니면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축적을 해놓고요. 그거를 서로 어떻게 보면 정제하는 플레이북이 동작하고 우선순위화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처리할 때 활용하고 외부 보안 시스템들에 활용할 때도 이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익스포트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뒤에서 데모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많은 SOA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제약된 서버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망이 분리되어 있을 때, 여러 망에 있을 때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수집하는데 또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은 이 소프트웨어의 모듈을 구분해서 여러 서버에 구분해서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만약에 우리 회사는 규모가 좀 작아 수집하는 경보의 수, 인시던트의 수가 작다 그러면 그냥 서버 한 대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그룹의 보안 관제를 한다든지 할 때 처리해야 할 양이 되게 많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북을 실행시키는 엔진의 역할을 여러 분리된 서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서버를 별도로 구성을 해놓고요. 그 서버들을 부하분산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보를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할 때 부하분산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라이센스 하에서 서버만 늘려가면 굉장히 많은 처리를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망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지사가 다른 나라에 있다. 근데 거기에도 SIM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엔진 서버를 한 대를 설치를 해서 443 포트 하나만 연결을 해놓고 그 포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망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부망에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는 구간에 엔진 서버 한 대만 놓으면 인터넷과
연결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그 서버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른 제품들이 좀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점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컨텐츠입니다. 이 솔루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솔루션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연동을 해서 이벤트들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티그레이션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티그레이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연동을 해왔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서 플레이북을 만들어야 되고요. 플레이북을 만든 다음에는 그 결과를 화면 대시보드에 잘 꾸며서 그 데이터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텐츠 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컨텐츠 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디파이에서 나한테 맞게 다 수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현행화하고 고도화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트워크 패킷 캡처, 피켓 파일을 분석하는 컨텐츠 팩입니다. 이제 SIM에서 경보가 올라오면 이제 상세 분석 또는 포렌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피켓 파일을 분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팩을 설치하면은요, 피켓 파일을 파싱하고 그 안에 피켓의 내용들을 처리하는 플레이북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처리된 내용을 화면에 표현해주는 대시보드 레이아웃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그 이제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피켓 파일을 파싱하면 거기에 나오는 필드 값들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분석하는 플레이북도 탑재되어 있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대시보드 컨텐츠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금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은 컨텐츠 팩들을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외부로 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별도 메뉴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요. 제가 오늘은 뭐 기능을 상세히 설명드린 건 아니고 좀 타사 대비 장점이 될 수 있는 큰 핵심적인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검증된 솔루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2주에 한 번씩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협 사냥을 한다든지 그 분석 조직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어떤 그 해킹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MS의 그 익스체인지 서버에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우리 조직은 피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빨리 이제 처리하는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팩들도 함께 제공을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장점이 아니라 이제 그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측면의 장점인데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공을 해서 고객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프로젝트 끝나고 그냥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고객분이 잘 활용하시는지 체크도 하고 필요하면 레귤러하게 뭐 주 단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유즈 케이스들도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커스터머 석세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좀 고객사에서도 같이 한번 도입을 해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장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효과 부분 언급하고 뒤에서 이제 그 데모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 모 그룹사에서 이제 그룹 관제 하실 때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고객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실제 이렇게 다양한 SIM 제품을 활용해서 하루에 약 2만 건의 그 분석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들을 수동으로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 처리할 때 평균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여러 시스템들을 이렇게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고 뭐 했어야만 됐는데요. 이 SOA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나서 5분 이내로 단축을 하고 다른 시스템 접속하는 것들은 SOA 시스템이 이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석 시간, 여러 시스템들의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하는 비율들도 많이 감소를 시켜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 확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효과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후반부에서는 데모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현이 되는지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데모 화면을 보여드려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캡처를 떠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가정인데요. 실제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 관리하는 업무들을 제가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만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그림을 보면은요, 보안 분석가가 어떻게 보면 SIM의 경보가 발생을 하면 뭐 평판 조회를 한다든지 분석 작업을 하신 다음에 블랙리스트 IP처럼 이거는 나쁜 IP야 아니면 해시야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럼 내부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겠죠. 뭐 DB에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엘라스틱 스플렁크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수집하는 소스들은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 피드들을 또 수집을 해서 이런 DB의 내부에 다 이렇게 통합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 저장을 한 통에 해 놓는 식으로 해 놓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상황 정파문, 뭐 기사라든지 뭐 이제 금융기관 같으면 금융보안원에서 이런 상황 전파문이 오면 그 정보들도 함께 포함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수동으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추출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6번, 7번, 8번과 같이 SIM의 보안 장비에 적용을 하실 거고요. 아니면 보안 장비 방화벽 같은 데도 적용을 하시고 내부의 IT 조직들, 뭐 운영 조직, 네트워크 팀들한테도 알려드리겠죠. 이거 위험하게 판단이 됐으니까 뭐 차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이러한 업무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 분석가가 지정이 돼서 작게는 한두 시간부터 해서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이 되고 이 업무가 많은 시간이 거쳐서 되지만 이력 관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제되지도 않고요. 수동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SOA 솔루션을 활용해서 한 통에서 이런 업무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정제하고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일 뿐더러 이력 관리까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SIM의 화면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1, 2, 3, 4번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SIM에서 경보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SOA 화면은 아니고요. 타사의 SIM 화면입니다. 경보가 발생을 하면 실제 그 경보를 클릭하면 그 경보에 공격자 IP, 출별지 IP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SOA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저희 회사의 제품 엑스소아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정보를 클릭해서 보면은 그 정보 54번 그 인시던트 경보입니다. 수집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IP 정보들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P, URL, 뭐 해시 이러한 그 인디케이터 정보들이 추출이 되게 되고요. 그 추출된 공격자 IP에 대한 정보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피드들, 수집한 피드들, 그 다음에 평판 조회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우측의 창에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굿, 배드 있지만 현재는 굿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세 가지 값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외부에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에서 수집해온 값들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동작이 돼서 바이러스 토탈에서 비교한 값이 함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요. 내부적으로는 플레이북이나 그 자동화가 동작을 해서
그 소스들, 위협 정보를 제공한 소스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정밀도 그 등급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별이 돼서 굿으로 해서 평가가 된 거고요. 이 정보는 이제 굿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력이 1차적으로 먼저 가공이 되게 되고요. 근데 분석가가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막 분석을 해봤겠죠. 피해 정도도 활용을 해보고, 근데 야, 바이러스 토탈이 굿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배드야. 지금 우리한테 피해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에디트를 눌러서 분석가가 이제 이력을 그 정보를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로 바뀌고 밑에 커멘트를 입력을 합니다. 이거 오늘 분석해 봤는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IP다. 그러면 이제 배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내용이 밑에 저장이 되면서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파를 해야 되겠죠. 우리 조직에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add 태그를 눌러서 태그에 내부 전파라고 태깅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자동화 프로세스에 요 태그가 먹혀서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정보들이 인디케이터 화면에서 그 상단의 검색문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렇게 필터링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IP이고 타입은 내부 정파이면서도 그 다음에 아직 익스파이어 되지 않은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되게 되고요. 이것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것만 익스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요. 심에서 나온 경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렇게 태깅을 하는 작업들을 해서 다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피드를 수집하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플레인 텍스트 외부에서 웹 형태로 CSV 형태로 제공한다 그러면 지금 인티그레이션 하는 쪽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저렇게 웹 URL을 설정하시고요. 밑에 좀 필터링하는 조건들을 설정해 주시면 실제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정보를 읽어서 자동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부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수집한 이력들, 전체 저장된 내용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한 통에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부 조직에 전파를 해주고 SIEM, 방화벽 등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내부 전파라는 태깅을 했는데요. 지금 요 그림은 제가 내부 전파는 아니지만 레퓨테이션을 배드로 돼 있는 거, IP인 거, 요거를 익스포트 해라 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게 웹사이트, 웹 URL의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HTTPS로 둘 다 제공이 돼서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분에 한 번씩, 디폴트는 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되고요.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제 조직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은요,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거, 내부적으로 정제해서 통합된 내용들을 이제 6, 7, 8번에서 아까 그 익스포트된 URL 형태를 활용해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 중에 이제 스플렁크의 ES라는 화면인데요. 거기에서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저 상단에 3개가 IP URL 파일, 그 해시의 URL을 등록을 해놓고요. 그 정보를 소어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져다가 SIM의 정책에 반영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SOAR을 활용을 해서요. 분석가가 이거는 블랙리스트야, 내부 전파야 라고 해놓으면 그게 5분 있다가 바로 SOAR에 SIM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이후에 분석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경보로 바로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손을 안 대도 이렇게 태깅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전파가 되게 되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팔로알토의 방화벽, 그 다음에 팔로알토의 그 XDR이라는
그 제품의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상 이렇게 연동하는 화면은 따로 그 캡처는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내부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인텔리전스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력 관리도 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빨리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분석가는 좀 더 효과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쪽에 업무에 더 치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피드 소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SV 형태 또는 뭐 제이슨 형태,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설정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약 50여 개의 인티그레이션 컨텐츠 팩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까지도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IOC 정보들, 뭐 인디케이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소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컨텐츠 팩을 활용해서, 이것도 인디케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협 사냥, 어떻게 사냥에 참고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컨텐츠 팩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래피드 브리치 리스판스라는 컨텐츠 팩입니다. 이 컨텐츠 팩 안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익스체인지 서버의 제로데이 취약점, 그 공격 그룹이 하프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익스체인지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벤더들이 그 인디케이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수집해다가 사실은 분석을 막 조회해가지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집하는 부분,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을 플레이북으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실행만 시켜보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는 예전에 그 솔라인즈 소프트웨어 그 공급망 해킹 공격과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공격이 다시 미래에 나오게 되면,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면 이제 팔로알토의 분석 조직에서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즉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플레이북을 이제 제 노트북에서 실행을 시켜보고 좀 길어서 잘라서 이렇게 캡처를 떠봤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인디케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중간에서는 내부에 이제 분석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IBM 제품이라든지 스플렁크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우측에서는 만약에 윈도우즈에 그 부분이 패치가 안 돼 있으면 패치를 해라. 이제 그런 부분, 대응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 상단을 보면은요, IOC 정보들을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박스가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타스크들이 이제 외부에서 수집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클릭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볼렛서티라는 그 블로그에서 IOC를 수집해보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HTTP get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소어에서 저 URL에 접속을 해서 HTTP get으로 읽어온 다음에 파싱을 해서 내부의 인디케이터를 저장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의 내용은요, 우측에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와 같은 인디케이터를 수집해 오는 거고요. 중간의 박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로그에서 저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제 애저 블로그에서 저런 정보를 또 읽어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중반부부터는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약에 스플렁크라는 거를 쓰고 있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분기가 돼서 이제 검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패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작동을 하는 프로세스고요. 수집한 내용들은 인디케이터 쪽에 저장이 되게 그림처럼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태그가 하프늄이라고 해서 그 공격 그룹의 태그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좀 빨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요. 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어라는 제품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셨다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위협 인텔리전스까지도 관리해주고 어떻게 보면 통합해주는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객사가 재작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 하시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 팩들도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 구매하시기 전에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게 30분 동안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하실 때는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원격이나 또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데모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